구미 시청에 그 시장을 하나 잘못 뽑아놨더니 박근혜 대통령 구미 공단 만들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구미 공단 만들 때 대한민국 우리 지도를 다 나눠놓고 구미에는 전자단지, 포항에는 제철을, 울산에는 중화학단지, 여수에도 중화학단지 이렇게 판을 그 다음에 저기 어딥니까 대전 과학단지 이렇게 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구미시장이라는 자가 구미공단 50주년 하는데 박정희 대통령 각하 이름을 빼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서해만 집어넣으세요. 그게 구미공단 50주년 팜플렛에다가 50년사 책을 만들면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동지들이 수요일날 이제 경북도당, 대구시당, 영남권 중심으로 우리 동지들이 수요일날 구미시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합니다. 우리 동지들이 장세용 시장 규탄 집회를 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또 더 화가 나는 게 좌파 시장이 안 돼도 되는데 구미시에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둘이가 있잖아요. 둘이서 서로 자기네 사람 세우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인심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가서 수습해봐야 수습도 안 되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는 바람에 그래 돼버렸어요. 제가 아는 분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 야, 조 대표, 그분은 저보다 한참 선배, 조 의원, 너가 목표가 민주당이 뺏긴 거 맞냐? 너는 말할 자격도 없다는 거야. 보수의 성지라는 구미가 어떻게 시장이 뺏겨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되게 저한테 질책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다 따지면은 이 총선 때 구미 국회의원 두 사람은 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구미 시장을 좌파한테 넘기준 책임을 져야 된다. 제가 달서구의 마라톤 대회 전국에 있는 우리 마라톤 동호회, 우리 공화당의 마라톤 동호회 분들이 달서구로 오시는데 아따 우리 그 달서구청장도 달서구민이 한 60만 대요. 전국에서 두 번째로 구가 크다고요. 고집도 세고. 그래서 태풍 오는데 계속 한다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라톤 못할 텐데 하고 갔는데 안 돼서 그분들하고 아침을 이제 오신 분들 어떻게 합니까? 마라톤은 취소됐는데 아침 식사하고 구미 생가를 올라갔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참 그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도 우리 후대들이 잘못해가지고 참 곤혹을 치르고 계시구나. 박정희 대통령 100주년 사진 출판 사진 100주년 우표 발행하는 거 그것도 저들이 못한다고 막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라 그럴까요? 폐륜이죠. 폐륜. 100주년 박정희 대통령 각하 100주년 우표 발행은 안 하면서 문재인 우표는 발행했다고.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재임 중에 기념관 짓는다고 청와대 행정관이 기념관 짓는다고 정부 쪽하고 협의 다 해놓고 반발 심하니까 문재인이 나서서 자기는 모르는 장 기념관 짓지 말라고 그따위 소리나 하고 말이야.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가 생가에 갔더니 숙모 박정희 대통령 각하 기념관 공사 중단됐어요. 구미시에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구미시에서. 구미시 좌파시장이 기념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김대중 기념관에 한 10분의 1 될란가요? 10분의 1 또 안 되는 그 조그만 기념관도 구미시장 좌파시장이 못하겠다고 나자빠져가지고 그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탄핵이 이렇게 2년 반 전에 일어났던 탄핵이 이런 식으로 촛불, 그들이 말하는 촛불이 혁명화되고 그 촛불 혁명이 지난번에 이 문재인 좌파들이 시도했잖아요. 정권 잡자마자 4.19 혁명 넣고 60 항쟁을 빼고, 그죠? 5.18 넣고 60을 빼고 이 지금 촛불 혁명을 넣어가지고 헌법으로 딱 못을 박아보려고 한 거예요. 더 이상 문제가 생겨도 헌법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촛불이 전부 거짓말이고 위법이고 탈법이고 불법이라는 걸 더 이상 뒤집지 못하도록 헌법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국민 저항이 워낙 심하니까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시도를 계속하는데 이제 2년 반 지나고 나니까 국민들이 야, 그 촛불이 우리 말이 맞았다. 우리 공화당 얘기가 맞았다. 촛불이 혁명이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좌파 쓰레기들이 모여가지고 주동했다는, 거기 국민들이 그냥 모르고 간 국민들은 그렇지 않지만 주동했는 자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고 전혀 동떨어진 민중민주주의, 그 안에 구호가 사회주의가 답이다. 광화문 광장은 그 당시에 주동하는 멤버들은 여기가 해방구가 되는 해방구. 지금 59년 동안 5.16 혁명을 쿠데타라고 저렇게 저항했던 좌파 소위 말하는 토착 빨갱이들을 보고 2년 반밖에 안 됐는 이 거짓과 불의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묻고 가자 하는 인간들은 인간도 아닙니다. 그들은 뭐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것은 물론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배신이에요. 또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다. 그래서 이 심판을 하지 않고 우리 공화당 보고 그냥 쉽게 이거 막 대통령 기왕 탄핵됐으니까 그거는 역사에 맡기자, 그러고 쉽게 그냥 묻고 소위 말하는 통합해가지고 문제에만 끌어내리면 안 되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댓글 기본 말만 제가 봤는데 우리 공화당은 큰 배,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136석인가 이랬잖아요. 그 큰 배를 헛수라하고 체제에 대한 정체성도 없고 국가관도 없고 애국심도 없고 소위 말하는 보수 떨거지들이 모여가 있는 큰 배를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체제나 국가에 대한 정체성이나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이나 이런 것이 똘똘 단단한 강력한 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어떤 폭풍우가 치든지 비바람이 내리든지 파도가 거센 파도가 쳐도 견디고 나갈 수가 있지. 그냥 배신자들하고 그 다음에 중도 회색분자들하고 다 떨어 모아가지고 배만 편안하게 만들어 놓으면요, 폭풍우 한번 치면은 배 그냥 침몰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과거같이 배 침몰하기 전에 지 새끼들 도망가듯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 지금 자유한국당의 110명 중에서 탄핵 반대, 탄핵 찬성이 비슷해요, 숫자가. 제가 찬성이라는 얘기는 기권까지 반대라는 얘기는 기권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64명 중에 9명만 바깥에 있고 탄핵 찬성했는 놈들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56명이 다 들어가 있어. 9명만 바깥에 있지. 나머지가 탄핵 반대하고 기권했는 사람들인데, 자, 공천은 아무튼 50%는 무조건 바꿔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공화당이 다음 총선에서 우리 공화당이 강력한 힘을 가지지 않으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그러면은 탄핵 찬반 50%는 잘려요. 쉽게 말하면 110명 중에 55명은 공천을 못 받는다 말입니다. 나머지 55명, 대강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55명 중에 당선될 확률이 50%밖에 안 돼요.
그럼 110명 중에서 비례대표를 빼고 나면은 탄핵하고 관계된 사람이 당선되는 사람이 30명 정도 되는 거예요. 30명 당선되는 사람이요. 그러면 그 30명 중에서 탄핵 찬성 반통, 탄핵 반대 반통, 탄핵 찬성했는 놈들 15명, 탄핵 반대했는 놈들 15놈, 자유한국당이 똑같이 110석을 얻는다고 가정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면은 110석 이상 못 얻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80석은 탄핵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 되면은 지금 탄핵 찬성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저항하고 압박을 하는데도 탄핵을 묻고 가자 하는데 110명 중에 80명이 탄핵하고 전혀 상관없는 국회의원들이 들어와요. 그 사람들 뭐라 하지? 우리는 탄핵 정국이 없었는데 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앞장서서 하느냐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의 문제를 불법 탄핵 원천 무효를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공화당이 최소한도로 50석 이상은 지고 들어가서 자유한국당 110석을 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탄핵의 이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패스트트랙 올라가기 전까지 온 당원들한테 뭐라 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 공화당이 분열 세력이라고. 그렇게 통합해야 된다. 특히 조원진이가 저 분열 세력이고 대통령 나가는 거 봐라. 통합 안 하면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뭐라 합니까? 그러면은 통합하면은 한 구디에 앉아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경원이가 작년 12월 15일 날 5당 당 대표 합의문에 연동형 비례대표나 공수처라는 얘기를 올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야당은 가야 될 길이 아니면은 절대 그거를 올리면 안 된다. 연희가 올렸단 말이에요. 5당 당 대표 합의를 해버렸잖아요. 그게 지금 패스트트랙 이 작당이 난 겁니다. 결국은 우리 공화당이 탄핵이 무효다. 이것은 이 문재인 정권이 불법 정통성 없는 정권이다. 이렇게 주장하라고 원천 무효를 만들고 대통령을 복권시키고 복귀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화당이란 존재가 없으면은 다음 총선 지나고 나면요. 총선 지나고 우리 공화당이만 실패하면은 탄핵 정국은 그냥 그야말로 역사 뒤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만 넘어갑니까? 체제 전쟁을 하고 역사 뒤바꾸기를 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도 이제 텔레비 나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묘도 쿠데타 주동 세력이나 국립묘지에서 패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도 묻어버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묻고 이제 그래 갈 겁니다. 그만큼 우리 공화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보수 세력의 분열 세력이 아니고 보수의 진정한 우파의 가치를 지키는 세력이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은 장자는 집안의 가풍이나 집안의 가훈이나 집안의 풍습을 지키는 것이 장자지,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가가지고 있는 게 장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수 우파의 장자는 우리 공화당이라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지금은 2석이지만은 다음 총선을 겪고 다음 대선 가보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보수 우파의 소위 말하는 웰빙, 투쟁하지 못하는 용기 없음, 그 다음에 부정부패에 연관된 문제, 그리고 자기들이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안일주의, 이런 거를 다 배격하고 진정 진보 우파의 개혁을 우리가 이루어가면은 국민들이 그때는 국회의원이 총선 들어갈 때 되는 국회의원 한 30명 이상 될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 다 눈치 봐요. 패스트트랙만 되면은 막 저쪽 쫓겨나가면 여가야 된다. 에라이, 그때 받지도 않는다. 오지도 말라는 거야. 오지도 마라. 아예 제가 하지만은 이제 나이 좀 들고 우리 선배님들 연세 들었지만은 더 젊잖아요. 투쟁하고 말이죠.
젊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 3선 4선 해먹고 또 국회의원 5선이나 한 번 더 하려고 눈치 보고 자유한국당에서 공천 안 주면 우리 공화당 가면 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그럴 줄 자리가 없어요. 우리는 21대 국회 가서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시더라도 그분들을 인도해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옥석을 잘 가려야 됩니다. 이거 잘못 가면요, 우리 공화당의 이 혁명, 우리 태극기 혁명, 개혁이나 혁신, 변화의 이 몸부림이 만약에 잘못되면은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안하지만은 21대 국회의원 하고 싶은 사람은 자유한국당이나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감옥 갈 생각을 하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이 좌파 독재 정권이 절대 권력 내놓지 않습니다. 조금 건들리고 조금 문제 있는 사람 다 집어넣습니다. 그게 바로 공수처법이고 공포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공화당에 대한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은, 우리 공화당은 정당이잖아요. 그것도 원내 정당인데 원내 정당을 이런 식으로 탄압, 노골적으로 원내 정당의 정당 계좌를 뒤져가지고 압류를 하고 돈을 빼가는 사례는 70년 정당사에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그만큼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주구들이 미쳐 날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 문제가 있으니까 돈을 빼갔다가 다시 돈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구자는 계속 압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계좌, 지금까지 쓰던 계좌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럴수록 특별당비 후원금을 더 내야 돼. 너가 보란 듯이 이 새끼들 너가 우리 돈 빼가는데 두고 보자. 우리가 법적으로 그거 배에 10배 갚아주겠다. 이래가지고 오늘 우리 72분의 그 6월 25일날 다치신 분들, 이분들 동의를 받아서 법률지원단에서 민사로 박원순을 건락합니다. 그래서 박원순이가 이제 임기 다 끝나가잖아요. 박원순이 대통령 되는 거는 꿈도 꾸지 말라는 거지. 아들놈이 저 도망가가 행방불명대가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어요. 그래서 꿈도 꾸지 마라. 박원순 임기 끝나고 끝까지 법정 투쟁해가지고 민사로 손해배상 다 청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가 데려주면은 우리는 말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헌법 위반을 했기 때문에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돈을 가지고 위반했잖아요. 그 은행에 대한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첫째는 지금 당에 처해 있는 사항을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있다, 앞으로 해야 될 길이 어떻다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천막당사를 만들 때 3월 10일 2017년 3월 10일 희생되신 5분, 또 그분 외에 많은 다친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법정 투쟁을 이제 준비를 거의 다 끝나가니까 그런 말씀도 우리 오늘 서석구 변호사님하고 한상수 인제대학교 법대 교수, 조국이보다 서울법대 몇 년 선배예요. 조국 서울대학교가 사실은 대한민국을 다 망쳐놓은 건 맞아요. 잘난 놈들이 많은데 그 이상한 놈들 중에 한상수 교수나 오경훈 우리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 이규택 대표님이나 뭐 이런, 그 다음에 윤영탁 우리 저 장관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그나마 가물에 콩 나듯이 한 번씩 나요. 근데 우리 공화당에 그분들이 많이 모여 계신데 법대 3년 선배로서 오늘 좀 되게 좀 머쓱하시라고. 오늘 한성수 교수님하고 서석구 변호사님이 우리 당원 동지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셔서 투쟁은 강력하게, 법적 보복도 강력하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이 좌파들을 쫄 필요 없다.
그런 용기를 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 오늘 팟캐스트 주인공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